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 사무소 승무입니다. 오늘은 이제 학급 교체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학교폭력 예방법에는 이제 17조의 가해 학생의 조치에 따른 치료 처분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학교 교체, 학급 교체. 그리고 이제 같은 법 16조 피해 학생의 보호에 따라서 제4호 학급 교체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학교폭력 예방법에는 16조와 17조에 똑같이 학급 교체가 규정되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고 설명을 할게요. 이제 많은 보호자님들께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요. 자녀분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가해 학생이 좀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주장을 하세요. 근데 실제 대책 심의 끝나고 나면 학폭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실망 플러스 분노를 하시죠. 이제 그 이유가 학폭위가 가해 학생을 감싸준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회의록 보면 더 뒤집어지죠. 보호자님들이 그냥 그래 처분 조치사항 결정 통보서 오면 그래 이거 왜 이렇지 했는데 회의록을 탁 열람하는 순간 이제 분노가 막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이제 회의록 열람하면 가해 학생 막 옹호하고 격려도 해요. 실제로 제가 봤던 거는 가해 학생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니까 감경해 줍시다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 괜찮아 너 한 번은 실수야 다음부터 잘하면 돼 이렇게 되면 이제 뒤집어지죠. 보호자님들 그럼 막 장학사한테 전화해서 이게 맞냐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이유가 사실은 학교폭력 예방법 입법 목적과 취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1조가 목적을 대해서 규정하는데 여기 피학생의 보호와 함께 가해 학생의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초중등 교육법에 보시면 이제 선도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거기에는 말 그대로 가해 학생의 그는 가해 학생이 아니죠. 학생에 대한 징계에 대해 나와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징계라는 게 딱 명시되어 있는데 학폭위는 학교폭력 예방법은 징계란 말이 없습니다. 가해 학생의 선도나 교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네, 그렇죠. 징계가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학폭위에서는 무조건 가해 학생에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교육적인 방법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을 더 나은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선도와 교육적인 측면에서 조치 결정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가해 학생이 심각한 학교 폭력을 저질렀어요. 성범죄까지는 아니에요. 네, 그냥 이제 폭행을 했는데 이제 상해가 났고 이렇게 됐어요. 네, 이제 그때 가해 학생이 학폭에 참석을 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피해 학생한테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하면 비록 심각한 가해 학생,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기 때문에 경감된 처분, 가벼운 처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이 경미한 학교 폭력이에요. 그냥 뒷담화 정도예요. 그냥 아니면 뭐 어깨빵 정도. 폭행도 경미해요. 상해까지는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계속 변명하고 핑계만 대는 거예요. 아, 그 친구가 먼저, 아, 그 친구가 먼저 이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는 많아봤자 사회봉사인데, 많아봤자 학교 내 봉사인데, 학교 내 봉사 뭐 2시간인데 뉘우치지 않고 용서 구하지 않고 보호자님도 와서 제가 듣기로는 그 친구가 먼저 우리 아이한테 그 친구 평소 행실이 그 친구도 똑같이 힘들게 할 겁니다. 이래 되면 통상적으로 사회봉사 2시간, 학교 내 봉사 2시간 정도인데 사회봉사 막 4시간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경미한 학교 폭력이라고 해도 가해 학생이 반성하고 뉘우치지 않으면 교육적인 목적에서 가중한 처분 나오고, 반대로 심각한 폭력인데도 가해 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보호자도 훈육과 화해 의사가 있다면 교육적인 목적에서 경미한 처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피해 학생은 뭐냐? 네, 앞사항은 경미한 처분이라도 그 친구가 반성하고 뉘우치지 않으면 교육적인 목적으로 가중한 처분이 나옵니다. 그럼 피해 학생과 보호자는 만족을 하게 되죠. 그래, 이게 바로 정의야 이러면서. 근데 반대로 우리 아이가 여기 상해가 입었는데 그 친구가 그냥 가해 학생하고 보호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화해의사 훈육의지가 있다고 하면 경감이 돼서 경미한 처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피해 학생하고 보호자는 이제 학교폭력이 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 학생을 외면하고 가해 학생을 감싼다고 느끼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근데 이런 목적과 취지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많은 피해 학생과 보호자분들이 가해 학생의 가중한 처분을 요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게 힘들어요. 그 친구 학교 교체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치료 처분이 학교 교체는 여기 있는데 그 위에 두 개밖에 없어요. 8호, 9호 전학 퇴학 처분. 그 중에서 의무교육인 초중등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학밖에 없는데 전학 밑에 바로 학급 교체예요. 그럼 13점에서 15점이고. 네. 조치 판단 기본 요소 심각 고의, 지속, 반성, 화해 정도에서 이 5가지가 있는데 최소 3점이 나와야지 3, 5, 15 학급 교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근데 일반적인 괴롭히나 욕설, 경미한 폭행은 실질적으로 13점에서 15점이 나오기가 않아요. 네. 그러다가 또 뭐 경감 조치되고 하면 실질적으로 뭐 사회봉사 뭐 2시간 아니면 뭐 학교 내 봉사 4시간 정도 뭐 진짜 심각한 사안이고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경감이 되고 조금 더 뭐 가해 학생이 반성하고 가해 학생 보호자가 화해 의사가 높다고 하면 뭐 이제 뭐 서면 사과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죠. 실질적으로 제 치료 처분 나오기는 힘듭니다. 이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근데 문제는 이제 피해 학생은 견디기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어른들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보여도 피해 학생은 같은 공간에서 매일 그 친구를 봐야 되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더군다나 학교폭력 예방법 자체가 처벌이 아니라 교육과 선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치료 처분이 나오기는 힘든데 비록 이제 학폭위에서는 유효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을 해요. 사실 유효 처분이 접촉금지인데 사실 한 공간이 옛날 같으면 저희 때 같으면 한 반에 40명 뭐 이렇게 44명 있었는데 지금은 띡해봤자 40 뭐 24명 뭐 적은 데는 20명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접촉금지가 있었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트라우마가 생기는 게 많아요. 네. 이제 물론 이제 피해 학생이 잘못한 게 아니라서 더 당당하게 학교를 다니고 더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폭력의 피해를 이겨내는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래서 가해 학생이 상대적으로 자신의 학교 폭력 행위를 부끄러워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사회 정의죠, 사실은.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제 치료 학급 교체가 나오기 위해서는 정말 좀 심각하게 뭐 좀 학교 폭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치료 처분을까지 기대하기는 많이 어렵죠. 네. 그래서 화해가 되고 가해 학생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화해를 해서 어느 정도 갈등이 해결이 됐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됐고 피해 학생이 가지는 분노가 피해 학생이 가지는 가해 학생에 대한 그런 감정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너무 세다면 이제 17조로 받기 힘들다면 이제 피해 학생 보호에 따른 16조에 대한 사후를 고민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웃긴 거예요. 가해 학생이 잘못했기 때문에 가해 학생을 바꿔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교육과 선도라는 목적, 그 학습권이라는 목적 때문에 가해 학생이 아닌 피해 학생이 바꾼다? 이게 과연 상위 사회 정의에 맞나? 라는 생각도 하지만 근데 또 보호자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의 상태를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16조에 의한 사후도 학폭위 단계에서 주장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끝났어요. 일단은 뭐 16조에 대한 사후도 이제 뭐 주장을 못했거나 했을 때 다 끝나고 나서 이후에 이제 트라우마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피해 학생이.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 학급 부적응에 따른 학급 교체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교무회의가 열리거나 뭐 교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 뭐 정신과 진단서든 뭐 이렇게 이게 학급 부적응으로 인한 학급 교체를 요청을 할 때 일단 증빙 서류로 뭐 정신과 진단서, 뭐 심리상담 소견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교무회의를 거쳐 교장 재량으로 또 바꿔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제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해서 그냥 그 친구 보는 자체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 트라우마를 겪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범죄 피해와 마찬가지처럼. 네. 성인들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당하면 그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상사나 동료를 보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은 더 심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학급 교체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해 학생이 친한 친구가 먼저 떨어진다는 게 사회적인 관점에서 합당하진 않아요. 가해 학생이 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다소 어려운 게 있고, 피해 학생이 너무 심각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가해 학생과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견디기 힘들다면 이제 이런 경우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많은 사무소에서는 뭐 학교폭력 법리만 다루는 하지만 저희는 뭐 심리학 석사가 있기 때문에 심리학 관점에서 보호자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어떤 게 베스트인지 한번 같이 고민하는 경우도 많아요. 조언도 드리고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의 마음에 생채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학교폭력 관련해서 저희가 뭐 전화 응대가 일일이 다 하는 건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무료 상담을 저희 카페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카페에 보시면 이렇게 학교폭력 Q&A 이렇게 뭐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학급 교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뭐 카페든 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